여기 K-팝에 푹 빠져있는 소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 영상이 중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이 소녀는 고3 학생으로 한국의 고등학교 생활을 공개하며 중국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한 네티즌은 한국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보고 중국이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가 오히려 문매를 맞았는데요. 그녀가 소개하는 한국 고등학교는 중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 아침밥으로 떡볶이, 잡채, 샐러드, 만두 등 과하다고 할 만큼 다양하게 차려준 모습입니다. 이 학생이 처음 한국 왔을 때 놀란 것이 주식과 주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데요. 한국을 보통 만두, 잡채는 반찬처럼 먹지만 중국에서는 만두, 면, 빵은 쌀밥과도 같은 주식으로 여깁니다. 이 셋을 같이 먹는 것이 그녀에겐 밥과 볶음밥을 같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한편 그녀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한국 드라마 느낌이 난다며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학교가 산속에 있어 특히 가을이 되면 온 학교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고 교내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 매일 등하교하는 길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엔 주로 아이돌 영상을 본다고 하는데요. 가끔 수업 중에 몰래 보다가 혼나기도 한다는데 한국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듯 보입니다. 외국인인 그녀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건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생님은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을 잘 챙겨주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고3이 된 학생들을 위해 간식을 직접 포장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사진과 함께 응원의 편지를 주어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있다고 하죠. 내 아이가 만약 이런 담임 선생님을 만난다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 싶어도 촌지를 근절시키기 위한 한국의 법이 야속할 정도인데요.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이토록 세심하게 보살펴준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녀의 학교 생활을 본 네티즌들은 굉장하다. 중국엔 왜 이런 선생님과 학교가 없을까? 물론 있어. 국제학교지만 능력이 된다면 갈 수 있지. 첫째 부자일 것, 둘째도 셋째도 부자여야만 하지. 보면 볼수록 세상이 불공평한 게 느껴지네. 당장 내 시험부터 걱정이야. 내 대학 생활보다 훨씬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학생들의 케어를 포기한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만 낳아서 왕처럼 귀하게 키우는 소황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황제들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가 불안정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훈육하면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혼내냐며 따지고 이를 각오하고 훈육을 해도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업을 온전히 진행하지 못했다며 학교로 항해 전화가 오기 일쑤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땐 학부모에게 메신저로 알려 아이를 지도하게 하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후 수업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죠. 이렇게 생긴 무관심은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지난 2월 푸저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생님은 보건실에 데려가거나 엎드려 쉬라고만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이는 하교 시간까지 방치되었고 계단 아래에 쓰러진 아이는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리 선생님은 아프면 바로 도움을 청하라고 했었는데 문제 생기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고 문제는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있냐는 거지. 오히려 교실 밖으로 나갔다고 혼날걸. 교사 임용할 때 심리검사도 추가해서 이성적인 사람을 뽑아야 해. 반대지. 이성적이니까 발생한 일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일일이 챙겨주느라 뭘 못해. 선생님도 결국 사람인걸. 등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교사의 잘못이지만 학부모들의 온갖 간섭을 받는 교사의 입장에서 당연한 대처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학교 생활 중 가장 기다려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점심은 삼계탕인데요. 학생마다 주먹만한 전복을 하나씩 넣어주었는데 이 정도 퀄리티의 급식이 한 달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곳은 중국 교등학교의 점심시간입니다. 얼핏 보면 뷔페식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에 들려있던 저 작은 그릇이 식판이며 밥 위에 원하는 반찬을 덜어가서 먹는 것이죠. 한창 먹을 나이에 이 정도로 배가 찬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나마 나은 수준입니다. 지난 2월 요녕성의 한 고등학교에선 토마토 계란 스프, 콩국 돼지고기 볶음이 나왔는데
건더기라곤 찾아볼 수 없어. 학부모들이 그 흔한 돼지고기도 못 주는 게 말이 되냐며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자 중국의 일부 학교는 부실 식사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바로 학생들이 직접 돈 주고 사 먹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죠. 덕분에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메뉴의 다양성은 생겼지만 이러한 학교에선 가정 형편이 가난하거나 용돈을 아끼기 위해 밥만 사와서 양념장과 소세지를 비닐에 넣고 비벼 먹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보고 있자니 PTSD가 올 것 같은데요. 어떤 학교는 돈 주고 사 먹는데도 맛이 없어 몰래 컵라면과 군것질거리를 사온 아이가 주목받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가 대학을 가는 그 순간까지 부모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데요. 담장 밖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학교 밥은 못 믿겠다며 담장 너머로 점심밥을 차려다 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이 소식들을 본 네티즌들은 국인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야채볶음이란 거 듣고 10위안이나 받는 거 보고 진짜 배짱 장사하는구나 싶었어. 이제 휴대전화 압수하고 유포자 색출하고 징계를 먹이겠지. 국도 아니고 공짜도 아니고 요리라고? 난 인도인 줄 알았어. 이게 10위안이 온전히 밥값이 아니라 국가보조금, 교육청 보조금으로 빠져서 그런 거야. 이런 데서다 말할 수 있지. 라며 지금 시대에 이런 음식을 먹인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학창시절, 유학까지 왔는데 한국 문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비극은 없겠죠. 이 소녀는 한국에 온 뒤로 K-팝을 좋아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학교 친구들도 그녀를 친절하게 대해줬기에 같이 어울리면서 자연스레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찍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평범한 한국 여고생처럼 아이돌에 푹 빠져 콘서트가 있는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러 간다고 하는데요. 졸업하고 중국에 돌아가면 이러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슬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교 후 친구들과 PC방을 찾은 모습입니다. 중국 PC방은 기껏해야 컵라면이나 볶음밥 정도였는데 한국 PC방은 분식집에 버금갈 만큼 메뉴가 많아서 한국에 오고 난 뒤로 게임은 뒷전이고 밥만 먹고 돌아오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PC방은 어떨까요? 중국의 경우 특이하게 가격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지역이라도 PC방별로 컴퓨터의 사양별로 가격이 3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모이기 때문에 게임하는 것보다 사람 보는 게 더 재밌는 곳입니다. 한국은 청소년도 밤 10시 이전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중국에선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데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 중국 미성년자 인터넷 활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 비율이 무려 85%에 달했고 PC방 이용자 수가 1,500만 명을 넘겼고 97%의 응답자가 평일에 낮에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답했기 때문이죠. 과한 인터넷 이용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시 신분증은 필수이며 내가 컴퓨터로 무엇을 했는지 채팅까지 기록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답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블랙 PC방이 존재합니다. 주로 으슥한 뒷골목 또는 낡은 건물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분증도 필요 없어 PC방에 모여 게임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제대로 된 신분이 없는 농민공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위생이 열악한 탓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야생뱀이 나타나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도 신기한 모습이지만 너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탓에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PC방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게이머라면 가장 가고 싶은 PC방이야. 밥집인가요? 외부 음식도 안 되고 흡연실도 있고 중국 PC방보다 훨씬 낫네. 우린 흡연구역이 아니라 금연구역이 있지. 금연구역이 있으면 뭐해? 그딴 거 신경도 안 쓰는 게 제일 짜증나. 대신 밤새기엔 싸고 괜찮아. 우리 동네도 저런 곳 있긴 한데 터무니없이 비싸.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국가나 문화에 따라 체계는 달라지기 마련이죠. 교육계 전문가들은 중국 학생들의 이러한 양상에 대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지식의 습득에만 집중하는 교육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학생들을 향한 책임과 관심이 사회적인 보상은커녕 항의와 실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주변 어른들이 아이에게 무관심해지고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 교육체계에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말이 있죠.
최근 한국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의 자녀를 도와준 결과 재복역률이 3배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증명하는 것은 한 인격체가 형성되는 데 있어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요?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나눠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지길 기원합니다.